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 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와 종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증시 파워 10 시간인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고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하고 오늘 새벽에 뉴욕 시장, 유럽 시장이 좀 많이 빠진 영향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어제 이 네이버 카카오발 충격이 오늘도 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서 쉽지 않은 장세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슈라든지 종목들을 좀 체크해드리고 분석하고 전략 채워드리기 위해서 하나씩 준비를 했는데 가장 먼저 이슈 파워 시간에는 네이버 카카오 궁금하시죠?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오늘도 또 빠지고 있는데 카카오, 네이버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떨어지는 칼날이다라고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슈 파워 시간에 가장 먼저 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증시 수다 시간에는 이 5G 관련 종목들 요즘 다시 좀 들썩거리고 있는데 5G 관련 종목들의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증시 수다 시간에 한번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스피드 종목 10에서 여러분들의 계좌 두둑하게 해드릴 수 있는 좋은 종목들 10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한 갈증 해소해드리기 위한 10가지 종목 빠르게 릴레이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종목까지 두둑하게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 10 오늘 순서 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가장 궁금해하시고 가장 또 꼭 아셔야 하는 이슈들을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 이슈 파워는 하나금융투자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윤여민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윤여민 팀장님이 나오실 때마다 큼직큼직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어떤 이슈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첫 번째 이슈는 아마 예상들 하실 겁니다. 화면으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이슈는 카카오 네이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카카오 네이버가 어제 하루에만 시총이 13조 원이 증발해버렸습니다. 금융당국에서 빅테크 금융상품 판매와 같은 것에 규제를 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러면서 어제도 흔들렸던 카카오 네이버가 오늘도 역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카카오 네이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실 텐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또 큼직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코스피 시총에서 이제는 엄청난 또 비중을 차지하게 된 카카오 네이버가 떨어지니까 이게 또 시장이 또 안정을 찾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일단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두 가지 악재가 한 번에 터지면서 네. 지금 이제 두 종목이 같이 좀 내려가고 있는데 일단은 금융당국이 이제 금융 플랫폼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중개로 봤죠. 광고가 아닌 중개로 보다 보니까 네. 25일부터 이제 카카오페이라는 네이버 파이낸셜 쪽에서 좀 어떻게 보면 다른 금융사 상품을 이제 비교 추천할 수 없게끔 좀 네. 제재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권에서도 이제 인터넷 플랫폼 규제를 한다는 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를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빅테크 관련된 부분들 너무 이제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죠. 이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었죠. 지금 카카오랑 네이버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이만큼 컸는데 지금 결국 성장통을 좀 겪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가 지금 대놓고 어떻게 보면 좀 타겟이 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반기 보고서 5월달 지금 카카오 이제 반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6월 말 기준에서 카카오 계열사가 해외 법인을 포함해서 지금 158개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5년 전인 한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70개 정도였는데 지금 2배가 넘었죠. 5년 만에. 그렇게 보면 이제 계열사도 상당히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IPO를 통해서 많은 자회사들이 지금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총이 지금 100조가 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삼성이라든지 SK, 현대, LG 같은 기존의 대기업과 거의 이제 어깨를 나르는 10년 만에 지금 국민기업에 좀 반열에 올랐는데 네. 결국 이렇게 좀 급속하게 좀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결국은 좀 잡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대표적인 게 카카오 이제 모빌리티 관련된 부분들이죠. 결국 이제 독점에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또 이용 대금에 대해서 이제 카카오 그룹 전체의 어떤 결제가 아니라 카카오 모빌리티 내에서의 어떤 결제 금액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좀 이런 좀 관리 체계가 좀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어떤 이런 좀 얘기도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너무 이제 문어발식 경영을 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볼 때는 좀 가장 부정적인 뉴스로 좀 나오면서 사실은 이번에 좀 어떻게 보면 처음 그리고 좀 가장 세게 맞은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네. 들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카카오가 어제도 10%가 하락을 했는데 오늘도 5% 넘게 또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으면 13만 1,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카카오의 아무래도 미래 성장성 기대감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카카오를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하셨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믿음을 굉장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거 아니냐, 조금 그런 불만도 좀 토로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주식시장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정치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이번 어떤 정권에서 좀 많이 컸던 상황이었고요. 근데 또 이제 스탠스가 좀 바뀌면서 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급락이 나온 상황, 좀 세게 맞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결국은 이제 이런 좀 빅테크들이 갈 수 있는 마지막은 결국 반독점 규제 네.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뭐 미국은 뭐 이미 뭐 2년 전부터 시작됐고 우리나라는 지금 처음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런 규제가 현실화되는 건 사실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기업 인허가를 받고 다시 하면 되거든요, 결국은. 그리고 이제 이제 문어발식 경영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이제 어떤 소상공인들, 좀 피해를 보는 업종이 없다면, 그리고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땐 사실 이 카카오나 네이버가 상당히 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60대, 70대 소비 패턴과 지금 10대, 20대 소비 패턴을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규제로만 좀 규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좀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변한 건 없다. 그리고 이런 어떤 좀 규제가라는 것들이 결국 이제 선거철이 좀 다가오면서 일단은 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변동성 구간에는 분명히 놓여 있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장기로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빨간색 양봉이 나올 때 조금씩 추매를 가면서 이렇게 좀 더 길게 보유하시는 거는 괜찮긴 하겠습니다만, 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비중 축소라기보다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볼 때는 뭐 규제에 대한 어떤 돌발 악재, 사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외인들은 상당히 좀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중국 쪽에서 이제 정부 규제가 나오면서 솔직히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좀 정부 규제가 좀 실현된다는 어떤 그런 가정하에서 외인들은 좀 어제 좀 상당히 많은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좀 매수를 하면서 약간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직 이 수급의 자체를 좀 100% 믿지는 마시고요. 일단은 좀 양봉으로 전환됐을 때 뭐 기술적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현재 상황에서는 좀 리스크 관리를 좀 더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미국이나 뭐 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빅테크에 대한 규제 이야기들이 전부터 계속 나왔었지만,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는 이번에 거의 첫 스타트를 끊으면서 확실히 이제 불확실성의 변수로 하나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 자, 여기에다가 사실 뭐 네이버 카카오가 동반해서 하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사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금융상품을 판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직접적인 규제가 가해질 수 있겠지만, 네이버는 또 상대적으로 그런 움직임은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 좀 그 하락이 나왔을 때 네. 네이버가 좀 떨어지는 거에 대한 이유를 저는 사실은 좀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동반 매도가 나왔던 게 사실이었죠. 그리고 어쨌든 이런 IT, 빅테크 관련된 좀 종목에서 카카오랑 네이버가 계속 이제 비교를 하면서 어쨌든 묶여 있다 보니까 같이 좀 빠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국내에 많이 포커스가 돼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글로벌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결은 약간 다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둘 중에 하나를 좀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를 고려를 해보신다면 오히려 네이버가 좀 더 제가 볼 때는 좀 더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도 그렇지만 이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제 이런 좀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났던 종목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다면 그렇게 크게 아마 하락이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여전히 우상향 중이었고 이제 상승하는 추세에서 어떻게 보면 악재를 맞았기 때문에 좀 급락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비싼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악재를 만난 거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좀 빗대어 본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카카오에 비해서 그나마 싸다고 좀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이버가 좀 더 카카오보다는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더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이버는 그래도 이 이슈에서는 카카오보다는 한 발 더 비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이버를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를 함께 동시에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빅테크 규제라는 변수가 계속 앞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좀 출몰할 가능성은 높고 그런 상황에서 네이버는 그나마 좀 한 발 더 비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지금 떨어지는 칼날 잡는 건 너무 어렵지만 만약에라도 저가 매수를 할 의향이 있으시다는 분들은 네이버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하락하고 있으니까 좀 상황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간단하게 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이 위드 코로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구용 치료제, 이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 치료제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동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느 쪽에 시선을 맞추고 투자를 해야 될지 윤여민 팀장에게 해답을 들어보죠. 자,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쨌든 위드 코로나 10월 말 정도는 그런 정책을 좀 써야겠다라고 정부 쪽에서도 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 위드 코로나의 출발점 경구용 치료제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의 종식을 바라는 모든 국민, 전 세계에 좀 염원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코로나는 좀 종식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좀 느낌이 그렇죠.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지금 2,000명대가 또 또 넘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 코로나19 지금 특히 이제 코로나 같이 사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결국 게임 체인저 역할은 치료제가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일단은 지금 외국에서는 두 회사가 지금 임상을 진행 중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머크라든지 화이자가 지금 경구용 치료제 관련돼서 좀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빠르면 4분기에 지금 FDA 긴급 사용 승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여러 회사들이 지금 경구용 치료제뿐만 아니라 어쨌든 치료제 관련돼서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예산에 좀 많이 반영이 됐죠. 추경 쪽에 지금 경구용 치료제 도입을 위해서 좀 추경 확보가 되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잡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백신에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게임 체인저 역할은 좀 치료제가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을 좀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치료제 관련해서 투자 종목이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어느 쪽을 볼까요? 일단 좀 가장 많이 눌렸고 또 가장 관심이 많지만 지금은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셀트리온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좀 안전한 대안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레키로나 지금 삼상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 식약청에 지금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좀 제출이 돼 있는 부분들, 그래서 승인이 한 9월에서 10월 정도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좀 승인이 된다면 뭐 FDA 쪽의 어떤 승인도 뭐 연내에는 좀 바라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여기다 또 동사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어떤 글로벌 시장 쪽에서 어떤 확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 최근에 이제 mRNA 분야에서도 상당히 좀 적극적인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주주분들에게 가장 이제 좀 관심이 있다면 결국 3사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올해 말에 한 번 또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이야기, 결국에는 이제 백신도 뭐 부스터샷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 보면 결국에는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야 코로나의 종식이라든지 어쨌든 위드 코로나도 치료제가 나온 상황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이제 게임 체인저, 시장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함께 앞으로 추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또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된 또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현재 시간 10시 16분인데 시장의 하락폭이 조금 더 나오네요. 시장 어떤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시각 업앤다운 강민정입니다. 지수 상황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 시장 양 투자 주체가 코스피에서 매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미 외국인은 1,000억 원 넘게 현재 팔고 있습니다. 현재 0.7% 빠지면서 3,140선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보합권 거래 계속 이어갑니다. 0.24%로 현재 하락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1,036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업특징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과 SKC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순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SK이노베이션과 무려 10조 원 규모의 폭탄급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전기차에 들어갈 하이니켈 양극재를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건데 지난해 매출액의 1000%, 즉 10배를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주도주로 이 섹터 내 상승률이 좋았던 데 더해서 오늘 대규모 판매 계약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장 초반에 두 자릿수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40만 원 가까이 올랐다가 현재는 시장이 눌리면서 역시 상승폭을 함께 반납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36만 원 선 조금 아래에서 거래 이뤄지고 있고요. 오늘 모 회사인 에코프로에도 매기가 확산하면서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업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KC입니다. 동박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 강세 띄고 있는데요. 오늘자 리포트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배터리 동박의 수급이 2030년까지 아주 타이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SKC가 이 동박을 주로 공급하고 있는 고객사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인데요. 이 두 회사의 동박 사용량이 2030년에는 지금 사용량의 10배 수준 70만 톤까지 증가할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SKC는 최근 증설 계획을 아주 공격적으로 세우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요가 확장되고 있는 데 반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수준이다라고 키움증권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SKC 오늘 8% 넘는 상승 탄력을 보여줍니다. 17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로써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 이어갑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승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최근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진원생명과학이 오늘 좋은 소식 전해주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임상 2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건데요. 현재 진원생명과학이 개발 중인 경부용 치료제 제누졸락에 대한 임상 2상 시험 계획을 식약처에서 승인을 한 겁니다. 정부에서도 최근 이 먹는 치료제를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을 360억 원 이상 책정해놨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만큼 수요는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먹는 치료제는 주사제보다 투여가 편리하기 때문에 확진 즉시 처방을 해서 입원율을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 현재는 음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4만 원 선에서도 장 초반에는 거래가 되다가 현재는 3만 8천 원 선까지 급등폭을 낮췄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다운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이틀째 급락하고 있고요. 이어서 골프존도 하락 중입니다. 먼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실적 쇼크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온 데 따른 타격이 큰데요. 화장품 시장에서는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하반기 중국 소비는 둔화할 것으로 유안타증권은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아모레퍼시픽의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유안타증권은 아모레퍼시픽의 목표 주가도요. 기존 27만 3천 원에서 23만 원까지 15% 이상 내려잡았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오늘은 20만 원 선까지 깨고 내려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네요. 현재 5%대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 9% 넘게 떨어진 뒤에 오늘 추가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다운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프존이 또 한 번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피소를 당했다고 회사는 어제 공시를 했는데요. 이런 소송을 제기한 측은 오렌지 엔지니어링 그리고 송호 골프 디자인입니다. 청구 금액은 150억 원으로 현재 골프존의 자기 자본 금액의 6.7%에 해당이 되는데요. 앞서 지난해에도 골프존은 실존하고 있는 골프장의 코스 이미지를 그대로 이 스크린 골프장에서 사용하면서 저작권 피소를 당했고요. 이때 총 3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하지만 낙폭은 작게 잡히고 있습니다. 1% 내외에서 마이너스 그리면서 14만 2,400원 선 거래 이어가네요. 지금까지 이 시각 업앤다운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황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의 상황을 함께 확인을 해봤고 특별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 이슈와 이런 것들이 있는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자들은 또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그분들의 속마음 들어보면서 투자 힌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내마녀의 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최근에 5G 관련 종목들이 다시 조금 스타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들썩거리고 있는데 제가 기억이 나요. 몇 달 전에 이재규 대표님이 5G 관련 종목들 미리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었잖아요. 이제 실제로 움직이고 있네요. 추이는 어떤가요? 네, 5G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5G 관련주들이 그동안 약세를 보였었던 원인을 좀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면 사실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이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하면서 이 5G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컸었죠. 작년에. 근데 작년에 이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 이 5G 투자에 대한 투자가 지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이 5G 장비주들이 주가 상승이 많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했죠. 그러다가 올해 상반기에 올해 3월 달에 삼성전자가 일본의 NTT 도코모라든지 캐나다의 사스텔이라는 통신사에 5G 장비 수주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5G 관련주를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제가 4월 말에서 5월 초쯤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말씀드리기를 이 우리나라 국내 장비주들이 2분기부터 좀 실적이 개선될 것이고 3분기부터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 5G 관련주들이 4월 말에서 5월 초에 어느 정도 반등을 하다가 다시 한번 밀리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면서 이 5G에 대한 투자가 또 한 번 지연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시장에선 다시 한번 이런 우려가 좀 불식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외에 선진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제재의 정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G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이제 주파수 경매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주파수 경매 이후에 장비에 대한 수주나 발주가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 10월 달에 주파수 경매가 예정이 돼 있고 이번 9월 달에도 이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1조 달러 정도의 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 투입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번 달에 이 부분이 표결이 된다면 5G 관련주, 이 통신망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를 통해서 우리나라 5G 관련주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 5G 장비들에 대한 점유율이 7%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내에서 20% 이상 목표를 잡고 있다라고 하니까 삼성전자가 뭐 지금 영국도 인도도 계속해서 수주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 5G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중소형 기업들, 뭐 5G 관련돼서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부품을 조합해서 납품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5G 장비를 수주해서 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장비주들이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G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시장에서 부각이 되기도 했었던 뭐 메타버스라든지 자율주행, 뭐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뭐 이런 전체적인 미래 산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5G에 대한 투자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폴더블 폰도 그렇고요. 앞으로 뭐 출시 예정인 아이폰 13 같은 경우도 13이라고 하는 게 좀 웃기네요. 아이폰 같은 경우도 이 5G에 대한 모멘텀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5G 관련주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보니까 20개가 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직접적인 수혜, 뭐 2분기 때도 실적이 많이 나아졌고 3, 4분기로 진행이 되면서 나아질 기업들을 찾아본다면 일단은 삼성향 기업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향 5G 관련 장비주들 어떤 것들을 더 유심히 보고 계신가요? 궁금합니다. 네, 뭐 삼성향 5G 관련주들이 KMW라든지 에이스테크라든지 몇 개가 있는데 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오이솔루션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오이솔루션이라는 회사는 광 트랜시버라는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유선통신이나 무선통신, 인터넷의 이제 핵심 부품이라고 해요. 뭐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광 케이블이랑 데이터 전송 장비 사이에서 뭐 B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꿔주고 전기신호를 뭐 B신호로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라고 합니다. 근데 이 광 트랜시버에 대해서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고 삼성향 기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이 5G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된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5G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각국에서 수주를 따오게 된다면 이 오이솔루션이라는 기업의 실적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많은 5G 관련주가 있는데 일단은 삼성향 기업이 그래도 하반기 때 가장 좀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이나 10월에 계속해서 이 5G에 대한 모멘텀이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아주 강력한 뚜렷한 주도 섹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5G 같이 단발적인 이슈로서 뭐 1주든 2주든 강력한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어느 정도 선침해하는 것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재규 대표님은 오이솔루션 5G 관련 종목 중에 삼성향 5G 장비주인 오이솔루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또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시죠? 어떤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될지, 어떤 종목 매수하고 싶으신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소개해드리는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실 이 개장하고 나서 1시간 정도 뒤에 10시 구간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종목들을 10가지 뽑아왔습니다. 10가지를 빠르게 두 분의 전문가와 릴레이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좋은 종목들은 잘 선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모셨는데요.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명확한 발음과 명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시는 우리 두 분의 전문가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셨죠? 준비되셨죠? 네. 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해하실 테니까 바로 종목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김진경 본부장의 종목은요. 첫 번째로 우리 ENL, 그다음 코리아 FT, 한세실업, 나노신소재, 휴캠스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요. 스튜디오 드래곤, 대한항공, 넷마블, 현대제철, 두산퓨얼셀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두 분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이 종목들 가운데 눈에 띄시는 게 있으실 겁니다. 조금 더 관심 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저희에게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에 댓글로 궁금한 점을 저희에게 질문해 주세요.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아니면 뭐 어떤 점이 좋은 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두 분이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요. 함께 참여하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김진경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 우리 ENL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LED 패키지 모듈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전장용 LED 그리고 광고 사이니지 그리고 다양한 디스플레이 광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여기서 주목이 될 수 있는 게 이 LG 디스플레이가 한 13%가량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2대 주주로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요즘에 LG그룹 의 경우가 이 자동차 전장 산업을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세대 성장 동력에 대한 사업을 바로 전장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용 LED 제품에 대한 그 고성장세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LED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요즘 사용을 잘 안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새로운 전장 사업으로 진출하고 있다라는 점도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 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이 컨디션 강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하르틴이 이제 출시를 했었는데 이 아이돌 김희철 이제 스타 발탁을 해서 브랜드 홍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적극적인 마케팅 홍보를 좀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대한 본업 사업에서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사업까지 진출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좀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타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ENL을 첫 번째 김진경 본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LED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 쪽에도 이번에 진출을 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 가지고 오셨죠. 근데 고독한 여우님께서 유튜브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한없이 떨어지는 느낌인데 바닥이 도대체 어딘가요? 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안 그래도 이제 바닥권에 좀 다 오지 않았나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좋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드라마 제작사 중에서는 뭐 가장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종목이고요. 사실 컨텐츠에 대한 관심도들이 높았을 때 좀 시세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런 뭐 편수가 좀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이 돼서 네. 그에 따른 좀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주가에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 선반영이 되어 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는 충분히 좀 모아가실 수 있는 라인에 왔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이 가격대까지 기회를 줬을 때 매집을 한 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좀 수익을 또 이룰 수가 있었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일단 11월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국내에 상륙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넷플릭스와의 경쟁은 점점 더 심화가 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이제 디즈니 쪽이 넷플릭스를 2년 후면은 좀 잡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OTT에 대한 경쟁은 가면 갈수록 심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자연스럽게 콘텐츠 제작사에
주가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18편에 대한 이런 글로벌적인 작품들이 좀 개발하고 이제 좀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최근에 뭐 오늘도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거의 바닥에 근접했다, 저점에 왔다라고 하차원 본부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요. 앞으로 OTT나 콘텐츠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라는 예상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갈게요.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으로 갈 텐데 주식 미어캣님이 유튜브에서 김진경 본부장님 오랜만이시네요 라고 하시는데 김진경 본부장님은 매주 목요일에 저희 방송에 출연하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에 잘 챙겨 봐주세요. 자,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다음 종목 코리아 FT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이 성장세를 위해서 현대차라든지 뭐 기아차, GM, 글로벌 등과 같이 세계 완성차 업체를 주요 매출처로 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제품으로는 카본, 이제 캐니스터 부분으로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여기서 주목이 되는 기술이 이 연료 탱크 내 증발가스를 수집해서 엔진으로 환원시켜서 연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친환경 부품을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에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친환경과 관련된 부품 개발이 앞으로도 더욱더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작년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신차 수요가 감소했지만은 이 작년 하반기부터는 미국 자동차의 어떤 판매 시장 회복이라든지 뭐 친환경 자동차의 판매 호조로 인해서 이 생산 확대가 또 회복세를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6월에는 이제 포르쉐의 카본 캐니스터 공급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유럽의 경우가 탄소 배출 기준으로 LCA에 대한 도입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공급 계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유럽 시장이 굉장히 이런 친환경주의 강화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업체로 선정되었다라는 것은 큰 긍정적인 의미로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렇게 친환경 차량의 그 경쟁력 확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의 수주 증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진경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코리아 FT까지 확인해봤고요. 자,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의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어제도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 오늘도 0.23% 하락 출발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하락폭이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0.93%, 1% 가까이 하락하면서 26,076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도 하락하고 있고 우리 시장도 하락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동아시아 시장은 미국의 아무래도 하락 영향을 좀 받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 출발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의 상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두 번째 종목이요? 네,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네, 일단은 뭐 국제선에 대한 이런 회복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항공사들 같은 경우 그래도 이제 항공 운임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항만 같은 경우는 이미 포화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공항들이 좀 문제가 또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이 견조하게 나타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래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가지게 됐었던 그런 뭐 결정적인 계기가 일단 이런 항공 운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긍정적인 흐름들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수 자체도 상당히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성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제 여객선 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방향성이 좀 잡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여객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정상화에 대한 그런 정상일 때의 그런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작년 대비했을 때 45%나 좀 늘어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좀 선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백신에 대한 보급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항공에 대한 또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뭐 부킹홀딩스나 이런 여행과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게 됐을 때 상당히 또 주가의 움직임들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항공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위드 코로나의 수혜가 될 수 있을 대한항공을 하창원 본부장이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다음 좀 한세 실업 말씀드리도록 한세 실업이요? 하겠습니다. 일단 한세 실업의 경우는 이제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한 4.9%가량 증가를 했고요. 또 영업이익의 경우 한 1,825%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제 초기 상황 때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았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좀 실적에 대한 기저 효과를 이번에 보이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주요 바이어와 그리고 주력 제품 위주로 해서 공장 가동을 현재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활용률도 높이고 또 고수익 전문으로 비율을 계속 확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수익성도 기대가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고수익 오더 비율을 현재 높여가는 상황에서 생산성도 좀 높여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큰 타격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업황 회복이 전반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주 증가라든지 또 대형 바이어 이렇게 좀 주문이 집중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거나 뭔가 실적이라든지 수익성 개선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분기에는 이 베트남 생산 공장이 제한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는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수주 물량의 경우는 뭔가 다른 공장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대체라든지 납기 연장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소화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한세 실업을 이번 세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세 실업까지 김진경 본부장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 넷마블이죠. 네. 넷마블인데 넷마블에 대한 질문도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민님이나 고독한 여우님께서 넷마블을 한 13만 원 초반대에 매수를 했는데 더 떨어지니까 이거 지지부진하니까 답답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의견들도 많이 주셨는데요. 네, 일단 넷마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박스권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만 원대 잡으셨으면 조금은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11만 8천 원 라인 정도까지는 좀 하방을 열어놓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 박스권에서 이제 접근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만약 이 부분에서 저번처럼 이 지지 부분을 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좀 물량을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 상단 라인에서 일단 1차적으로 좀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일단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마블 퓨처 레볼루션이 이제 8월 25일에 좀 진행이 됐고 이제 글로벌 240개 지역에 좀 출시가 됐습니다. 초기에 이런 움직임들은 상당히 좀 그렇게 좋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서부권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데 그쪽에서도 순위가 그래도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좀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제2의 나라 같은 경우도 출시 이후에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국내부터 시작해서 꽤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작 게임에 대한 움직임들 또 기대작들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들이 또 이제 주가의 반영이 점진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게임들 그리고 신작이 출시가 되고 그 출시 이후의 흐름들 그리고 얼마나 또 많은 신작 게임들이 남아있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 세븐나이츠 이런 시리즈들이 또 남아있는 상황이고 네 가지가 좀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점진적으로 실적이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박스권을 충분히 또 뚫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넷마블에 대한 궁금한 점 시청자분들이 주셨던 질문까지 함께 답을 해주셨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네, 다음 종은 나노신소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오전에 좀 한 차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조금 눌림 먹을 때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네.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실리콘 응급제 관련주입니다. 이제 금속 재료 나노수주 파우더로 만들어서 다양한 형태의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산업에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응급제용 탄소 나노튜브 이제 도전제 개발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 또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요즘에 이제 카본 블랙, 기존에 이제 카본 블랙을 대신해서 탄소 나노튜브로 조금 적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전자 이동이 높아진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환경 제품 중에 하나로 좀 적용이 될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충전 시간에 대한 단축을 위해서 응급제의 실리콘 첨가 방향으로 배터리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탄소 나노튜브가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의 경우가 실리콘 팽창을 막아주는 보완제로도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사용세가 좀 많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동사의 탄소 나노튜브의 경우가 이제 도전제 시장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 최근에는 포르쉐 타이칸에 이제 탑재가 되면서 이 배터리 나노 신소재에 대한 CNT 도전제 탑재가 되기도 했었고요.
있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주요 제품이 탑재를 하고 있고 특히나 관련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음극재라든지 친환경 쪽으로 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이 될 수 있는 부품을 개발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노 신소재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김진경 본부장님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자,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은 현대제철인데 유튜브에 이름이 좀 그렇지만 급동맨님이 현대제철 관심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일단 현대제철 같은 경우 이제 철강 업황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 쪽 지역에서 이제 친환경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환경 규제에 대한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뭐 수출 규제라든지 뭐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어서 일단 국내의 철강 업황에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철강 업종이 지금 한 3개월 정도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 이제 피크아웃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죠. 워낙 실적도 잘 나왔고 이런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그에 따른 부분들은 일단은 뭐 비수기임에도 좀 견조하게 이제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스프레드 확대 뭐 봉연강부터 시작해서 가격을 상당히 좀 많이 올렸습니다. 원재료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또 수익성이 좀 좋아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이제 차 강판 가격 쪽도 협상을 좀 하고 있고 이게 또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 강판까지 좋아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제 조선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건설 쪽 전방 산업들이 워낙 견조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대규모들에 대한 이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들은 점점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업황 정도는 좀 긍정적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9월부터는 또 주력 상품 중에 하나인 이제 봉연강 쪽이 성수기에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좀 실적에 대한 가시화들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판재료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스프레드 확대 그리고 성수기 진입, 실적에 대한 견조한 성장세 등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제철, 최근에 철강주들이 좋은 흐름인데 현대제철을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고요. 자, 이제 두 분이 한 종목씩 마지막으로 남겨두셨는데 시간 저희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마지막 종목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김진경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 휴캠스 갈까요? 네, 대표적인 탄소 배출권 관련주입니다. 이 CDM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연간 160만 톤의 수준의 탄소 배출권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주요 그 선진국들이 이렇게 친환경 정책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데 요즘 보니까는 21년은 탄소 배출권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배출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익성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모노 니트 벤젠이라고 하는 이 공장 신설을 하기 위해서 투자까지 결정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친환경 정책 강화가 된다면 직접적으로 수혜라든지 수익성이 기대가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종목으로 휴캠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휴캠스까지 김진경 본부장님이 마지막 종목까지 소개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10번째 마지막 종목입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뭐죠? 두산 퓨얼셀입니다. 두산 퓨어셀이요. 네, 사실 최근에 또 이제 오르다가 조금 멈춰가지고 좀 답답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일단은 뭐 이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 수소에서는 뭐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수소 쪽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전기 2차 전지 이후로는 또 수소 쪽으로도 계속적인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제 이런 수소 관련된 어벤져스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가 끝나는 거에 좀 단기 차익 실현 매물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수소 관련된 이벤트들은 앞으로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또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들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신규 수주액도 연속적으로 1조 원 이상씩 계속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트라이젠이 최근에 굉장히 좀 주목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미국에서 또 이런 신재생 관련된 또 이런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좀 기대감들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 수소 최근에 핫한 분야죠. 수소 연결되어 있는 두산 퓨얼셀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각각 가지고 오신 5개 종목 중에 탑픽 하나씩만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이에요? 네, 요즘 친환경이 대세이지 않습니까? 그쵸. 탑픽 중 휴캠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휴캠스 친환경 대세를 좀 따라가자 휴캠스를 픽으로 골라주셨고요. 하창원 본부장님은요? 시장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모아갈 수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저점 거의 다 잡았다라는 의견 주셔가지고 스튜디오 드래곤을 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마지막 픽까지 휴캠스와 스튜디오 드래곤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두 분 좋은 종목 10가지나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파워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실 이 시간 10시 구간에 좋은 종목 10가지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뭐다? 증시파워10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